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 지금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엔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일단 아이들 공부해야 될 게 통합과학, 그리고 2학년 올라가서 물화생지 원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희 수업은 어떤지 또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과제, 퀴즈,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교재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직접 씁니다. 일단 이 교재를 직접 쓰는 것과 아닌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경기여고, 중대부고, 숙명여고를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니즈를 파악한 교재, 그리고 그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어떤 것을 설명해 줬더니 더 잘 이해를 하더라를 모두 반영한 교재를 직접 썼기 때문에 훨씬 아이들한테 더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어 정리집입니다. 용어 정리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과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용어가 쉽지가 않아요. 용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아이들이 느끼기에 내가 사회에서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 근데 용어, 과학 같은 건 듣기 쉽지 않아. 특히나 화학으로 넘어가면요, 갑자기 러더퍼드가 나옵니다. 화학자 이름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알파 입자라는 이상한 입자가 나오고요. 그걸로 실험을 했더니 얻는 것이 원자 핵이래요. 그런 것들, 더 나아가서는 오비탈, 이런 개념들이 아이들이 다가가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용어 정리집 부록을 마련해서요, 저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용어들 각 과목별로 거의 한 300개 정도가 정리되어 있는 용어 정리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백과사전처럼 펼쳐서 읽어봐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저희 내신 강의에서도 아이들이 계속 수업을 듣다가 뭐였지 하고 잠깐 뒤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이 정도는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요, 네, 저희 강남권 기출, 그리고 사실 제가 사사관에서 외대부고 하나고 그리고 한대부고 이런 학교들을 주로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의 전사고들, 기출문제들까지 넣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는요, 고3 모의 기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지금 되게 예민하단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모의 기출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모의 기출까지 같이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나 고등학교 3학년까진 풀어봤어. 그래도 나 수능형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체험해봤어 하는 부분들이죠. 저희 아이들 아직 고등학교 3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물, 화, 생지, 원범위 혹은 생투, 지투, 물투 범위의 모의고사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럼 느끼기에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사실 강사 입장에서 보면요, 비슷합니다.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래도 풀 수 있어. 근데 얘는 고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넣어놓고 있어서 아이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퀴즈 같은 경우는요, 저희 통합과학이나 화학 마찬가지로 조금은 휘발성이 강한 학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 누적 범위로 퀴즈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주차에 배웠던 내용을 4주차 퀴즈까지 같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1주차, 2주차 막 되게 의욕이 넘치다가요, 한 4주차쯤 돼서 얘들아 우리 처음 개강할 날에 요런 거 배웠잖아 라고 하면 누구보다 순수한 눈망울로 언제요? 정말 너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누적 범위로 퀴즈를 진행해서 저희 아이들이 맞아 나 이거 배웠었어를 저희 막 기억 곡선 이런 거 있잖아요. 망각 곡선 이런 거를 한 번 더 대비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겠고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진행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 그리고 중간 회차에 넣어서 실전 모의고사를 제공을 합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는 저희 학교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를 포함한 변형 기출 문제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나 실전에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를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학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나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용어고요. 두 번째는 개념입니다. 개념 같은 경우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땐 최대한 현실에 빗대서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 가장 큰 관문은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 나 이건 이해했는데, 아빠 나 그래도 수업은 이해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혹은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과학에서 느끼는 가장 큰 괴리인데요. 과학은 개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문제풀이로 적용하는 습관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A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그걸 응용한 문제가 A-1, 2, 3, 4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A-1이라는 문제를 보고요. 이게 A라는 개념에서 왔는지 B라는 개념에서 왔는지 C라는 개념에서 왔는지를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개념 강의를 하면서 A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얘들아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 라는 출제 포인트를 항상 알려줍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 봐봐. 아까 배웠던 개념하고 연결되지? 라고 해서 아이들이 개념과 문제풀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게끔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처음엔 조금 힘들어요. 한 1주차 정도까지는 힘들어하는데 2, 3주차 되면서 문제가 풀리는 걸 느끼는 순간 나 할만하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현실 감각을 계속 익힙니다. 아, 실전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아,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쫓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개념을 적용을 빨리 시켜줘야 되는구나. 를 충분히 익힐 수 있게끔 하고요.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수단으로 피드백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전화랑 문자랑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네, 제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살짝 집착을 하다가요. 요즘엔 인스타가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계속 DM을 하면서 클리닉 와라. 과제는 언제 할 거니? 라고 해서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피드백 같은 경우는요. 저희 과학탐구임에도 불구하고 주 2회 클리닉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참은 아니고요.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클리닉에 와서 제가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물론 클리닉에 와야 됩니다. 클리닉에 안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 카카오톡, 더 나아가서는 줌 피드백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로 마주 봤을 때 그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내신반 같은 경우에는요. 클리닉에 와서 사실 암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막 중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이 암기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암기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빅뱅 같은 경우에 빅뱅이야. 부피는 어떻게 돼? 그래서 질량은? 그럼 밀도는? 그럼 온도는? 이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를 아이들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나 외웠어. 나 이 부분 부족해.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클리닉에 오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클리닉이 만약에 학원과 겹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카카오톡 그리고 줌으로도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요. 이 교재가 굉장히 신성을 많이 쓴 교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되게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교재와 함께 이게 퀴즈입니다. 퀴즈 같은 경우도 되게 단순한 형식인데요. 요즘 평균이 많이 낮습니다. 60점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 푼다? 나는 공부 방법이 아직 잘못되었구나를 계속 알려주는 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자료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반 같은 경우는 사실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반이죠. 자료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료반으로 항상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거기서 다 나왔어요. 선생님 문제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개념 교재가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라고 하는 검증된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와 함께 계속해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필기하기 바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재 같은 경우 보시면 중요 개념에 다 빈칸이 뚫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빈칸을 채우는 그 필기본을 따로 제공하면서 필기에 조금은 부담을 덜 느끼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 작년 겨울이죠. 겨울방학부터 도입했던 제도인데 3랩 챌린지라고 해서요. 처음에 개념으로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쭈루룩 복습을 합니다. 그 과제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거고요. 그리고 종강할 때쯤 물론 너무 긴 강의 같은 경우는 반을 끊어서요. 종강할 때쯤 한 번 더 저희 개념 강의 동안 끝에까지 진행했던 모든 문제 수만큼 동일한 수의 새로운 문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종강 후에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휘발성이 크진 않은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 여름방학에 하면 다음 연도 겨울방학 혹은 2학년 들어갔을 때 많이 까먹습니다. 마찬가지죠. 1주차에 배웠던 걸 4주차에 굉장히 순수한 눈망울로 바라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의 문제를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꾸준히 풀어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공을 했을 때 간혹가다 어떤 어머니들께서는 선생님 문제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네 무슨 말이시죠? 했더니 문제를 받아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아이들이 안 푼대요. 결국 쌓이죠. 지금도 집에 가보시면요. 문제가 계속 쌓여 있습니다. 학원에서 받았던 문제들 계속 쌓여 있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 마찬가지 인스타, DM 풀어봤니 하면서 계속해서 풀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한 장 정리본을 제공합니다. 내신반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한 장, 기말고사 한 장에서 이게 전범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봐도 웬만하면 80점 이상은 나오는 한 장 정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저희 아이들 꼼꼼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개념카드라고 해서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 특히나 화학 같은 경우 외울 게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짧게 정리해서요. 하나 넘기는 개념카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릅니다. 제가 직접 잘라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학교에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매 수업마다 수업 운영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과제도 온라인으로 제출을 받습니다. 저희 과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단계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3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믿었지만 이젠 믿지 않습니다. 저희 만약에 일요일에 수업이면요. 저희 아이들 일요일 아침부터 합니다. 아침부터 빠라라락 하다 오면은 뒤에 한 3문제 정도 못 풀고 와요.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3단계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수업인 경우에 화, 목, 토 나눠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바로 해설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서 해설지가 제공이 되고요. 그 해설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차에 풀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해설지를 받아서 답을 베끼는 일은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업에 대한 안내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저희 수업은 어떤 진도를 나갔는지 그리고 그 진도를 통해서 외워야 되는 핵심 개념은 뭔지까지 꼼꼼히 적어놓고 있고요. 이건 약간 아이들과의 약속입니다. 얘들아 과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이다를 안내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요. 선생님 저 과제가 몇 번부터인지 까먹었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 저희 카카오톡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카카오톡 당연히 아이들과 번호도 공유하고 있지만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도중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이건 줌 피드백 할 때 안내 문자 나갔던 거라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저희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통합과학은 총 1, 2, 3,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는요. 주로 3, 4단원을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3, 4단원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요. 그리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화학에 있는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입니다. 요거는요. 각 학교마다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요. 아예 산화환원이나 산염기 중화 반응을 2학기 중간고사에 넣는 학교가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는요. 산화환원 반응을 2학기 중간고사에 보고요. 산염기 중화 반응을 2학기 기말고사에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같은 경우에 생명 같은 경우 이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보존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범위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1학기 때의 약간 미시적인 범위와 다르게 거시적인 범위로 해서요. 어떻게 생물이 진화됐는지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거와 함께 지질시대는요. 화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지질시대는 오히려 1학기 때 다루는 학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 4단원 특강에서는요. 화학과 함께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 물리를 다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생명과 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사실 2학기 때 바로 내신반에 들어가서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환원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전기에너지 부분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1학기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산화환원 같은 경우는 화원에서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1학년도 개정되면서 그 어려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요. 그걸 갖다 씁니다. 막 02년도 옛날 문제들 막 갖다 쓰시면서 봤지? 라고 내시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금속의 반응성을 굉장히 어렵게 다룰 수 있다. 중화 반응은 원래 지금도 계속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전기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에서 지금 사라졌습니다. 전자기 유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기에너지 생산, 수송
으로 나가는 부분이라서요. 요거는 물1, 물2를 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충분히 다뤄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풀이까지 함께 진행을 하면서 총 4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요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 미래를 위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교양입니다.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딸딸 외우고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옛날에는 강의를 하다가 막 신나가지고 얘들아 굉장히 아름답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싸늘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에 대한 것도요. 이걸 알고 있어봤자 인생에 막 그리 너무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딸딸 외우고 넘어가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단원부터 최대 관문이죠. 그래서 1단원에 나오는 화학식량과 몰, 화학 반응식 용액의 농도가 제일 어렵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2단원부터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구성이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아이들이 조금은 어렵겠지만 1단원부터 차례대로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2단원 같은 경우는 사실 통합과학과 많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원자모형과 전자배치 같은 경우는 오비탈로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현실 감각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얘들아 이거는 정말 미안한 말인데 그냥 문제풀이 수단으로만 가져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자역학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년도 개정에서는 아예 싹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2단원 부분은요. 네. 특강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당연히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과 함께 문제로 아이들이 먼저 보고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단원이 요 3단원입니다. 3단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해놓으면 저희 아이들 통합과학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결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1학기 때 배웠던 부분이죠. 그거와 함께 극성 그리고 분자의 구조를 따질 수 있느냐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사실 조금 더 핵심되는 단원은 4단원일 거예요. 4단원 같은 경우 이 동적 평형 그리고 산화하는 반응 뒤에 있는 열까지 부분은요. 화투에서 내려온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화투에서 내려왔지만 이게 어렵게 출제되는 순간 화투 범위를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고요. 아이들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범위는 요 중화 반응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중화환원 반응 같은 지금 현재 수능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겠고요. 요 산화환원 반응은 아까 통합과학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재 수능 그리고 평가원에서는 아예 어려운 문제로 사라진 범위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맞출 수 있느냐 정도까지만 물어보는데 내신에선 그렇지 않죠. 내신에서는 금속의 방향성을 조금 더 심화되게 물어보는 추세라 그걸 좀 잘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화학 같은 경우는 1단원하고 4단원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그리고 물리, 즉 화학에서의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중화 반응 그리고 물리에서의 전기에너지가 굉장히 까다롭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는 3, 4단원을 주로 다루는 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현재 중대부고와 경기여고 시간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빠르게 과학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있고요. 당연히 개념에서 끝나지 않고 개념을 문제풀이 유기적으로 적용하는 수업을 가장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주 2회 이상 진행되는 클리닉으로 아이들과 끝까지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화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게 1사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사단원만 다루는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사단원 같은 경우는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화학에 있는 어려운 부분을 개념부터 다룰 겁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요게 사실 화학은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되게 못하는 학생들부터 되게 잘하는 학생들까지 한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들이 되게 걱정하세요. 선생님, 난이도 조절이 되나요? 네. 왜냐하면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화학을 아예 처음 하는 애들도 있고요. 화학을 3번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한 친구들은요. 사실 처음 수업을 들을 때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이러고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개념을 막 설명하면 처음에 쉽네 라고 하다가요. 문제를 몇 번 푸는 순간 자세가 바뀝니다. 저 문제를 저렇게 풀었어? 저거 저렇게 다가가는 거야? 라고 느끼는 순간 자세가 바뀌면서요. 그 아이들조차도 문제 푸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만으로도 좀 부족하신 학생들에게는 전범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범위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꼼꼼히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저희 수업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요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앞에 세 강의 모두 3랩 챌린지이기 때문에 네, 종강 후에도 동일한 수의 문제가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